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 네, 도울 김영옥 전 고려대 교수인데요. 네. 도울은 지난달 31일이에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에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쉽게 자리에서 내려갈 수 없는 것이라면서 내려가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계엄을 기획한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영구 집권을 하려면 완전히 모든 사태를 한 방에 되돌릴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조치가 필요했고 네. 군대를 동원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이에 따라서 하게 된 것 같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히셔서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계엄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그러네요. 표현인데요. 가혹하게 비꼬 왔네요. 네, 계엄을 선포한 순간 윤석열은 역사에서 이미 끝난 인물이 됐다면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도 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변에 의해 조작된 채 세뇌당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네. 그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상식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도울이 말한 대로 상식의 회복이 곧 민주주의의 굳건한 버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캐나다가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지금 네. 이 소식이 계속 연일 탑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내일부터죠.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국산품 소비를 장려하는 바이 캐나디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 물품을 사자는 운동인데 네. 일제 강점기에 저희가 벌인 물산 장려 운동 캐나다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외신에 따르면 마트 곳곳에서 캐나다산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이드 인 캐나다 팻말이 등장을 했고요. 네. SNS에서는 동네 마트에 메일을 보내서 캐나다산 제품에는 단풍나뭇잎 모양 스티커, 이게 단풍나뭇잎이 캐나다를 상징하는 그렇죠. 표시죠. 네. 이걸 붙여달라고 하는 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을 대체할 캐나다 제품의 목록도 널리 공유되고 있고요. 온타리오와 브리티컬 컬럼비아 주정부는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캐나다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적힌 모자가 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미국과 캐나다가 그 농구와 아이스하키 그리고 야구, 축구를 통합 프로리그를 운영하고 있죠. 아, 맞아요. 네, 네.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지난 주말에 열린 프로농구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는 미국 국가가 연주되자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최대 무역국이자 동맹국에게도 가차없는 트럼프가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요구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안에 영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억 오늘 좀 빠졌죠. 네. 그 관세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예.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인데요. 파마 교수는 최근 암호화폐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암호화폐는 교환 매체로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실질 가치가 인정받지 못해서 매우 가변적이고 이런 종류의 교환 매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팟캐스트 진행자가 향후 10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물으면은 거의 1에 가깝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확률이 사실상 100%라고 본 겁니다. 거의 확신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마 교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공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말이 맞죠? 네네. 고정된 공급과 변동하는 수요가 결합되면 가격 변동성이 발생해 통화로서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공급은 결정이 돼 있고 수요가 변동을 하면서 가격이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붕괴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붕괴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물론 자신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파마 교수는 인정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죠. 빌 게이츠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쓸모없다. 이렇게 거듭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론을 폈는데요. 15년 전에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사 먹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한 개에 또 1억 원이 넘고 있어요. 맞아요. 물론,
관세 폭탄으로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도에 영원이 된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세상은 모를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